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정을 다루는 태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일로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거짓말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참 무겁습니다. 오늘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죄책감은 어쩌면 양심의 한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어떤 감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감정이 격해져 나 자신이 괴롭다면 이는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죄책감은 그 어떤 감정보다 느끼는 것만으로도 반성과 성찰, 개선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느껴질 때는 이 감정을 최대한 기회로 활용해야 해요. 죄책감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한 거짓말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해야 할 행동은 단순하겠죠. 첫 번째로 개선이에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부득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지어내서 공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도 그런 일 있었어.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말했다면 이후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했음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일을 경험했다고 착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느낀 그 거짓말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미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진실을 말하기예요. 너무 단순해서 놀랐을 수 있지만 이만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인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빠르게 이걸 정정하는 게 좋아요. 앞선 예시에서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나도 경험한 척 거짓말을 했어. 내가 미안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거절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진실을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죄책감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내가 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려 죄책감이 너무 짙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단 한 번의 거짓말이었고 이미 그렇게 된 이상 개선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반성 끝에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말할 대상이 없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할 테죠.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거나 혹은 진실을 말하면 상대방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과 반성, 성찰과 진실 말하기가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죄책감을 느끼는 주체가 여러분들이겠지만 죄책감을 주는 대상도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여러분들을 용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도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제는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해. 이렇게 용서의 말을 건네주세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 라고 말해줘도 내 자신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용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도 괜찮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계속 갇혀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 잘못을 인정하세요. 나는 거짓말을 했어. 그건 잘못이었어.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둘째, 왜 그랬는지 이해하세요. 나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두려워서였나요? 부끄러워서였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였나요? 이유를 찾는 건 변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셋째,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세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넷째,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 이제는 나를 용서해. 이렇게요.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 문득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죄책감이 다시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나는 이미 반성했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어. 이제는 괜찮아. 죄책감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죄책감은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거짓말은 인간적인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을 영원히 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첫째로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가능하다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세 번째로 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감정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